집에서 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 방학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휴식을 하는 친구도 있고 더 알차게 살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과 수학과학 지식 나누기 위해서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어김없이 오늘도 수학 멘토님, 과학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 멘토입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네, 1월의 수학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1월의 주제가 뭐였죠? 네,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이제 평소와 같이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약수, 배수, 그리고 방정식이었습니다. 또 저번에 뭐 디오판토스 방정식 이런 거 얘기까지 했었죠. 기억이 나요, 저도. 네. 약간 한 4-5명 정도 친구들이 질문 좋게 남겨주고 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수학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면 되냐. 이제 저희 첫 번째로는 이제 이 3가지 키워드가 들어가게 문제를 만들어 보아라 였죠. 그래서 이제 건우 친구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약수와 배수 이런 키워드를 넣어줬고요. 하림 친구는 이제 약수는 뺐어요. 배수와 방정식이 들어갔는데 제 여기서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하림 친구 같은 경우에 문제 x는 a의 배수이고 y는 그런 x의 배수라고 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약수를 껴놓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x는 a의 배수이면서 y의 약수이다. 이렇게 하면 약수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번 문제에 다 녹여봐라 이런 거 관점에서 한번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희 키워드가 거의 항상 3가지 정도로 고정이 돼 있을 텐데 그 3가지 키워드를 모두 넣은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약수 배수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3가지가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3가지 다른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면 이제 좀 더 멋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이 궁금증 같은 것도 표현해줘도 되거든요. 이제 오원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랙탈 도형에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오원규 학생은 이제 여러 가지 선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져서 나무 형태로 나오는 이런 프랙탈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각도를 이용해서 만든 자신의 프랙탈 도형도 있는데 뭐 다르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궁금증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가 첨부 파일은 없었는데 그래서 뭔지 선생님이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선들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무 형태로 나오는 이 프랙탈 도형이 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네,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걸로는 이 큰 나무 모형이랑 저 작은 나무 가지의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도 동일한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공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지금 막 가지가 하나에서 둘로 꺾이고 이걸 반복하는데 뭐 각도가 45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치우쳐 졌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만든 그냥 선들일 뿐인데 나무 형태로 나오는 이런 걸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프랙탈이라는 형태 자체를 이제 저는 수능 공부를 했다 보니까 네. 수능에서 항상 수열 문제로서 저런 형태의 도형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정식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프랙탈화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어떻게 방정식을 프랙탈과 연관지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아주 좋은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어떻게 프랙탈에 이용할 수 있냐. 망델브르 집합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저 모양은 보셨을 맞아요. 수도 네. 있어요. 네. 이게 아마 프랙탈 여러분이 처음 접했을 때 볼 수 있는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망델브르 집합을 만드는 방정식을 이제 망델브르 방정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제가 뭔가 움직이는 영상은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되게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저기서 뭐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이걸 또 마찬가지로 프랙탈이라고 하니까 네. 확대를 해도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포인트에 계속
들어가면서 되게 약간 주민하면서 이런 아. 되게 멋진 영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방정식이랑 연관이 있냐? 음, 음. 얘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여기 제가 조그맣게 식을 첨부를 했는데, 0에서 시작해요. 0에서 시작하고, 이 0에서 시작하는 수열을 제곱하고 어떤 고정된 수를 더해요. 예를 들어 0에서 시작해서 고정된 수가 1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수는 제곱하고 1 더한 건 0제곱 더하기 1은 1이에요. 네. 그 다음은 1제곱 더하기 1은 2예요. 아. 그다음에 2제곱 더하기 1은 5. 이걸 반복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0, 1, 5 이러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금은 C는 1인 경우였어요. 이런 C는 저희가 점을 찍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여러분한테 좀 넘어서는 개념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C의 범위가 이제 Z의 범위가 복소수예요. 네, 근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복소수란 개념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복소수가 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소수라는 건 사실 약간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허수라는 개념과 실수가 섞여서 이제 나온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 이제 보통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요. 2차원. 그래서 이런 그림도 지금 2차원 위에 있죠. 그래서 약간 점들을 모아놓은 게 이런 망델브로 집합인데 그래서 이 복소수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 방정식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C, 복소수 C를 모아놓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저 망델브로 집합의 그래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저 그래프의 요소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가 다 저 집합을 만족하는 복소수. 그렇죠. 위치가 저 지금 나오죠? 저 검은 부분이 다 어떤 특정 조건을 검은 만족하는 부분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프랙탈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고 원규 학생의 질문에 본인이 생각한 질문의 배경에도 방정식으로 프랙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망델브로 집합과 같은 프랙탈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썬으로 프랙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험들 파이썬으로 만든 그 프랙탈을 첨부 파일 같은 형식으로 질문에 같이 올려주시면 더 질문을 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럼 이번에는 과학 주제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월 달의 과학 주제가 바로 진화였는데요. 과연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남겼을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한데 먼저 이제 고봉규 학생의 질문이에요. 생물의 종의 분류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구봉규 친구가 이제 생물의 종의 분류라는 제목으로 올려준 질문을 보면은 이제 생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이 분류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 찾아서 주셨어요. 그 세 가지 기준을 보통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서로 생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생식 활동을 한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온 자손이 또 서로 생식이 가능하다. 생식 능력이 있다. 라고 해야지 이제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종으로 본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에요. 이제 그 기준을 적용시켜서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은 종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C는 같은 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희 보통 이제 수학에서의 3단 논법을 보면은 A는 B고 B는 C면은 당연히 A는 C다. 그렇죠. A는 C가 되어야 되는데 생태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구봉규 친구가 그 나름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 기준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서의 3단 논법은 진화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사실 얼핏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엄밀히 따지자면 봉규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결국엔 인간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의 자체를 바꾸어 나가면은 이제 조금 더 자연에서 정하고 있는 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화의 종의 기준, 종의 정의가 완성이 되는 날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또 수학에서 3단 논법 얘기하니까 네. 저 이제 정의는 이제 트랜지티브 하지 않은 정의이다. 트랜지티브요? 예. 그건 어떤 용어일까요? 그게 바로 이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오. 저 정의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아,
그게 통하지 않는 것도 수학적으로 유효한 내용인가요? 약간 이제 어떤 연산이 트랜지티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정의가 그런 거죠. 저것을 또 수학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떻게 잘 정의를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는 B고 B는 C면 A랑 C도 같은 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분류 체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의가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찾아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념, 즉 A가 B가 될 수 있고 B가 C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A가 C가 될 수 없다면은 어디서 문제가 된 거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자연스러운 게 맞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를 한번 논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굳이 이렇게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에 걸쳐서 이후에 저희의 윗세대와 저희의 아랫세대, 진화 이후의 개체들이 과연 서로 간의 생식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이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김건영 학생이 질문 주셨어요. 다윈의 악마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다윈의 악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서 혹시 다윈의 악마가 무엇이고 이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 건영 친구가 남겨준 이 다윈의 악마라는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저는 과학사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악마들 중에 한 가지 악마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악마가 지난번 영상, 예전 영상인데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다윈의 악마도 그렇게 라플라스의 악마처럼 과학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악마들 중에 하나의 개념이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과학사에서 주로 논하고 있는 네 가지의 악마 종류가 데카르트의 악마, 라플라스의 악마, 다윈의 악마, 그리고 맥스웰의 악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흥미를 위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카르트의 악마는 인간의 감각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인간의 오감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악마가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고 실험 중에서 생겨난 데카르트의 악마라는 개념이고요.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개체가 모든 원자 단위의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때 과연 그 악마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과거, 그리고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윈의 악마가 이제 바로 건영 친구가 남겨준 질문과 관련된 거죠. 이제 진화를 거듭했을 때 과연 생물체의 정점에 도달하는 개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종의 목표는 결국에는, 생물체의 목표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무한한 수명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다윈의 악마는 무한한 생명을 가지며 또 천적이 없는 그러한 개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웰의 악마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연력학 법칙에서 연력학 법칙을 뒤집을 수 있는 악마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개념에 관련된 악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사에는 주요 4대 악마가 있는데, 다윈의 악마, 이제 건영 친구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준 거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네 과학자들이 다 한 말이 과학적, 철학적 사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왜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희도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궁극적으로 진화하는 우상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보통 신이나 악마로 표현되기 마련인데, 그래서는 신보다는 악마로 표현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적으로 형상화해서 악마라고 하는군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사실 저희가 이룩해놓은 모든 과학적 발견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존재로서 악마가 더 적합하다, 그런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연관성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윈의 악마, 사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개체로서의 신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불사가 되고 또 천적이 없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고대 신화에서 많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반인 반신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많이 통용되는 그런 개념인 제우스 같은 신들도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면서 그 진화의 정점에 도달한 그런 개체로서 어떻게 보면 다윈의 악마라는 개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무수히 많은 그런
모티프를 만들면서 이런 다윈 악마가 주위에서 많이 매체에서 활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반소희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번 프리뷰 영상에서 저희가 포켓몬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반소희 학생도 그 포켓몬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포켓몬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진화라기보다 다른 과학적 개념에 가깝죠. 한 개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은 성장 또는 생장에 관한 개념에 더 가까운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개념이지만 포켓몬과 같은 매체에서는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습이 확실히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주위에서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화라는 저 포켓몬에서의 용어를 쓸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뭐 곤충들의 변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생물들의 허물을 벗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다 타입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이 다 이 포켓몬의 진화와 같은 개념으로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단어 진화라는 것은 진화가 아니고 사실은 진화가 아니고 과학적으로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포켓몬에서도 약간 진화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건가요? 제가 포켓몬고를 하면서 최근에 아. 미국에 갔을 때 네. 친구에게 부탁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이 포켓몬 미국에서만 잡을 수 있다. 아, 네. 혹시 잡아줄 수 있느냐? 어. 그래서 하나의 똑같이 생긴 포켓몬인데 네. 대륙별로 색깔이 달라요. 오. 그래서 이대륙에 살던 포켓몬은 이제 이런 색이 되고 이렇게 오. 됐는데 혹시 그런 쪽은 약간 진화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죠. 사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같은 뿌리종으로부터 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제 기억상 아마 네. 이름이 플라베베랑 플라- 춘추새 뭐 이런 애였습니다. 몇 세대죠? 저도 모르겠어요. 1세대, 2세대 포켓몬만 아는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포켓몬이라서 저는 알로하 지만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도 이제 종이 같은 종에서 분화가 일어났을 때, 그 종이 서식하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색깔의 종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이외에도 그 진화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또는 생물이 진화를 거듭해 갈수록 그 생물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1월달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약수, 백수, 방정식에 관한 수학 질문들, 그리고 진화에 관한 과학 질문들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바뀌어서 조금 더 질문을 올리기 쉬운 환경이 되었으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달 프리뷰 영상으로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 다락방. 안녕.